안녕하세요. 김성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2025년 4월 달에 시행된 B형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 보시면은 ITQ 수험자용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은 앉으신 컴퓨터에 수험 번호대로 해당되는 컴퓨터에 앉으시게 되면은 시험이 시작되고 ITQ 수험자 등록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게 되면 가운데 보시는 창처럼 수험자 등록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이제 본인이 접수한 수험표에 수험 번호를 적게 되는데요. 8자리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 임시적으로 1, 2, 3, 4, 5, 6, 7, 8을 적었는데 이제 각자 이 번호가 다 다르게 되겠죠. 나중에 차후에 파일명을 저장할 때 이 수험표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수험표를 지금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C 해서 복사해 놓으시는 것이 좀 더 파일 저장할 때 따로도 입력하지 않고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답안 폴더는 문서 폴더 안에 ITQ라는 폴더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확인하시고 차후에 저장할 때 문서방에 ITQ방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수험번호 지정한 사항이 맞습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예 버튼 클릭하면 이거는 이제 지금 테스트라서 이렇게 나오지만 해당하는 수험번호에 따른 이름이 나올 거고 이것도 이제 한글 엑셀이라고 나오겠죠.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바로 화면이 이렇게 하얗게 변합니다. 이 하얀 화면에서 감독관들이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시게 돼요. 한 장소 안에서 ITQ에 대한 과목별로 시험을 여러 개 보기 때문에 ITQ 한글 시험 보시는 분 손 드세요 하면서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실 겁니다. 자, 지금 이 테스트 화면에서 제가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오른쪽 부분에 이러한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두 번째 버튼이 답안 전송 버튼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마다 수시적으로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서 감독관 컴퓨터로 전송이 되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차후에 마지막 저장된 작업 파일을 꼭 답안 전송해 보내셔야지만 그걸로 채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해서 제가 문제와 엑셀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띄웠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 안에 적어 놓은 건 이제 지워 보도록 하고요. 자, 문제를 이제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시험 보실 문제 유형 B형 문제가 보이고 여기에 수험번호와 성명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차후에 이 시험지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오셔야 됩니다. 파일명부터 확인해 볼까요? 파일명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하시게 돼서 총 이렇게 엑셀로 저장되어지는 확장명 그리고 수험번호와 본인의 이름 중간에는 빼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저장이 되어야지만 그 답안 전송할 때 이 파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저장 컨트롤 S 세이브의 첫 글자죠. 하시고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서 꼭 감독관 컴퓨터로 전송 보내시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 유형 PC도 답안을 전송하시오. 자, 그리고 버전은 현재 MS 오피스 2021 버전과 2016 버전도 가능합니다. 두 개의 버전 중에 여러분이 접수할 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반 작성 요령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고 1작업부터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시험지 안에 완성되어진 출력 형태 정답본까지 인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수회의를 보시면서 맞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작업란에는 반드시 제시된 조건에 따라 작업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답안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하여야 하며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은 감점 처리됩니다. 각 시트를 파일로 나누어서 전체를 하나의 파일명으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시트별로 파일을 나눠서 작업하게 되면 실격 처리되어지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상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제1작업은 표 서식 작업 및 함수 작업하는 값계산 총 240점 문항입니다. 자, 여러분이 A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400점에서부터 500점 총 만점은 이제 500점인데요. 이 점수 사이에 있으셔야지 이제 A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400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잘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표 작성한 후에 그 함수는 6개 문항이 있거든요. 1, 2, 3, 4, 5, 6. 그래서 함수마다 20점이 있고 6개의 문항이기 때문에 120점이 되고요. 나중에 조건부 서식 지정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그 20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140점이고 나머지 240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100점은 표 만들고 그 외에 서식과 도형 결제란이 모두 포함돼서 이제 10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240점이라는 거죠. 자, 이 아랫부분의 조건도 확인해 볼게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과 11포인트로 하고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도형 십자형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커피 아지트 책임점 관리 현황을 입력한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제목은 굴림과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으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임의의 셀의 결제란에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시오. 단 원본은 삭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먼저 읽어보았고요. 이 읽어본 부분을 이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부터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S, 세이브의 첫 글자죠. 저장하기, 컨트롤 S 눌러서 먼저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자, 옵션 더보기 클릭하고 찾아보기 클릭해서 문서에, 자, 여기 문서에 ITQ 방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왼쪽 문서, 그 다음에 ITQ, 오른쪽에 있는 ITQ 폴더 더블 클릭. 그 다음 파일 이름은 이 부분 클릭해서 아까 복사해 두었던 수험번호 컨트롤 V, 그다음 빼기, 본인의 성함, 파일 형식은 그대로 엑셀 통합 문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장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랫부분에 시트 1 하나만 나와 있는데요. 자, 요 오른쪽 더하기 플러스를 눌러서 한 번, 두 번 눌러서 제3작업 시트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4작업 시트는 차트를 만들 때 새 시트로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엔터, 더블 클릭, 제2작업 엔터, 더블 클릭, 제3작업 엔터. 자, 모든 시트를 한꺼번에 선택하기 위해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제1작업 클릭해서 연이어지게 시트가 선택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열 이름 A열을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전체 A열이 선택이 될 거고 이 상태에서 A열의 마우스 그대로 두시면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한 다음에 아래에서 세 번째 열너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너비 클릭하신 다음 1이라고 입력하고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을 맞추기 위해서 열과 행이 교차하는 가장 왼쪽 부분을 클릭해서 글꼴을 굴림, 엔터, 11포인트는 그대로 있죠. 자, 그리고 미리 가운데 정렬을 하고 나중에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가운데 정렬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제1작업부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룹되어져 있는 것을 풀기 위해 하나의 시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왕이면 제1작업 시트를 클릭했어요. 그러면 같이 묶어졌던 다른 시트는 풀려지고 제1작업만 활성화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집 확인해 볼게요. 1행에서 3행까지는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높이가 있고 4행은 이쪽 부분에 한 셀에 두 줄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Alt키와 엔터를 눌러서 매장 규모 입력한 다음 커서가 오른쪽에 있을 때 Alt 엔터 눌러서 커서의 위치를 그 다음 줄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관리번호 입력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 다음 아래 열 셀 포인터로 위치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의 셀에 두 줄 이상을 입력하실 때는 커서가 있을 때 Alt 엔터 하시면 한 셀에 두 줄 이상을 지속적으로 또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5행부터 14행까지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데이터 입력한 후에 위아래에 어느 정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 높이보다는 조금 약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화면을 제가 조금 컨트롤 키와 마우스 휠 가운데 있는 휠을 위로 올려서 확대, 아래로 내려서 축소 조금 더 확대해 보이도록 할게요. 자, 1부터 3까지 범위 지정한 다음에 약간 높이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행도 높이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5행부터 14행까지 기본 높이보다는 조금 더 적절하게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는 필드부터 비사행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명, 관리번호, 그 다음에 저는 오른쪽으로 탭키를 눌러서 탭키 오른쪽으로 먼저 필드부터 다 작성한 다음에 진행할게요. 탭, 체인 전명, 탭, 지역, 글자, 매장 규모, 이때 Alt, 엔터, 탭, 등록, 고객수, 탭, 전면, 매출, Alt, 엔터, 탭, 탭. 자, 해서 제가 순위까지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B5부터 H12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먼저 입력해야 할 데이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5부터 H12까지 범위를 지정한 후에 이렇게 범위 지정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쭉 입력하고 엔터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한번 그 위에 입력한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거꾸로 거꾸로 셀을 선택하게 되면 이 범위 지정한 게 해제가 돼요. 그래서 굳이 범위 지정하고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혹시 수정하지 않고 나는 잘 입력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범위 지정하고 엔터하면 약간이라도 시간을 더 빨리 할 수가 있겠죠. 자, 영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캡슐러크 키를 눌러서 캡슐러크 오른쪽 키보드에 불이 들어온 걸 확인하시게 되면 대문자가 되거든요. 자, F2453 왼쪽 손은 가운데 키보드 가운데 있는 엔터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손은 숫자 키패드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예, F1751 엔터, F3642 엔터, F 이런 식으로 양쪽 두 손을 다 활용하시면 조금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엔터도 숫자 키패드의 제일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새벽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혀가 좀 굳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자, F3261 엔터, F1261 엔터키는 키보드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엔터키 누르시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엔터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글로 다시 바꾸고 사당점, 월평점, 수완점, 영동점, 용운점, 강남점, 송춘점, 광주, 서울, 대전, 광주. 이럴 때 이제 한 글자만 입력해도 위에 부분에 입력해 놓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럼 바로 엔터해서 넘어가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날짜, 이때는 이제 빼기 입력해서 연 빼기 월 빼기 1 입력할게요. (1256) 1895 1227 987 2651 1277 1689 784 825 땡땡 1108 땡땡 60800 87 600 125 300 96300 103 000 78500 네. 왼쪽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821108 608 876 153 한 번 더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해요. 숫자가 달라지면은 함수를 올바르게 했어도 결과가 달라지니까 타이핑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5141 73 61 22 그 다음에 날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었습니다. 요건 강남 성촌 첨단사.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이 부분도 있죠. 셀 하나, 둘, 세 개가 병합되어진 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셀들은 범위 지정해서 셀을 병합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해보죠. 광주 지역의 등록 고객수 평균. 그 다음에 대전 지역의 체인점 개수. 네. B13부터 D13 이렇게 3개의 셀을 범위 지정하고 홈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자를 찾아서 클릭하겠습니다. 아래도 3개의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이 부분, 네, 이 부분이죠. F13부터 F14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최대 전년 매출 단위 10,000원. 자, 이 부분도 하나, 둘, 셋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병합할 4개의 셀 하나, 둘, 셋, 넷. 자, 준비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 테두리를 줄까요? 자, 시험지를 보시면은 이 표가 전체가 모든 1차로 모든 테두리 되어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 그리고 전체가 이제 전체가 모든 테두리, 또 전체가 바깥쪽 굵은 테두리, 상하좌우 바깥쪽 굵은 테두리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요 필드명 아래쪽과 셀 병합되어진 그 위쪽이 말하자면 제가 파란색, 자, 이 부분이 또 굵은 테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다시 범위를 지정해서 지정되어 있는 바깥쪽 굵은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도 그거를 기억하고 B4에서부터 순위까지 홈에 테두리에 이제 화살표를 눌러서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모든 테두리 아래에 보시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있거든요. 이 모든 테두리 아래에, 그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범위 해제하시고 데이터 가운데에 레코드들만 범위 지정해서 또 굵은 바깥쪽 테두리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굵기를 이제 테두리 했으니까 이번에는 필드명 조절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관리번호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띄어져 있죠? 저희는 좀 좁으니까 비열도 약간 열너비 좀 크게 할게요. 체인점명도 이 여백을 보시면서 우리도 이 체인점명 여백을 지정하고 지역, 오픈일자, 매장 규모 어느 정도 출력 형태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행은 조금 더, 네, 등급 순위 조금 약간만 더 열너비 조절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면은 얼추 비슷해지네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체인점명, 오픈일자 이렇게 2개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체인점명, 그 다음에 오픈일자. 자, 이 부분의 첨단점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요 왼쪽에 있는 체인점명을 범위 지정해서 선택하게끔 화살표 모양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 모양 나와서 첨단점을 제일 첫 번째 있는 데이터네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이것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준비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입력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문제를 이제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는 이제 했으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제목, 도형은 십자형, 그리고 그 도형을 그림자 오프셋, 그리고 도형 안에 내용은 커피 아지트 체인점 관리 현황, 그 다음에 도형의 서식은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자,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이 삽입 메뉴 클릭한 다음 도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도형은 기본 도형에 이 십자형이라고 둘째 줄에 기본 도형의 둘째 줄에서 오른쪽에 세 번째 있는 이 십자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B열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B열부터 이렇게 아마 G열까지일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G열에 약간 끝에를 좀 떨어뜨려서 이 정도 떨어뜨려서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정기 이 노란색 동그라미를 드래그해서 동일한 모양이 되도록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가 상황에 따라 나왔는데요. 도형 효과를 클릭해서 그림자 중에 바깥쪽 오른쪽 오프셋은 둘째 줄에 바깥쪽에 있는 둘째 줄 첫 번째 그림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타이핑 할게요. 커피 아지트, 체인점, 관리, 현황. 자, 그리고 다시 도형을 한 번 더 재클릭해서 도형을 다시 재클릭해서 깔끔하게 커서가 안 나온 상태에서 도형 자체를 클릭한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을 분림으로 하고 24 엔터 굵게, 그리고 채우기는 표준색에 있는 노란색으로, 그리고 글씨는 검정색으로 할게요. 중앙, 가운데 정렬해서 이렇게 두 개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형의 글자 가운데 중앙으로 맞춰졌고, 가운데도 수평 가운데 정렬이 끝났습니다. 약간 높이가 조금 더 필요하네요. 그래서 1부터 3인까지 다시 높이 조절을 하고 길이 높이 조절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추 맞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란이 있는데요. 문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에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하고 붙이시오. 자, 결제란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이 조절이 돼야 되고 행 높이도 조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입력해 놓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입력하지 말고 요 오른쪽 요 빈 부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문제를 조정한 다음에 결제 담당 팀장 본부장, 그래서 요쯤에 할게요. 결제 담당 팀장 본부장, 그 다음에 높이 조절해서 도장 찍는 영역 확보하고, 결제 같은 경우에는 요 상단 부분에 글자를 지금 현재 가로쓰기 되어 있는 거를 세로쓰기로 세로쓰기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셀을 병합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선 테두리까지 주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하시면 돼요. 이때 모든 테두리. 자, 그러면 결제란을 이제 입력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결제란 부분을 홈에 가면 여기 복사라는 버튼이 있는데 화살 표시가 있죠. 그냥 일반 복사 말고 그림으로 복사가 있습니다. 화살표 누르게 되면. 그래서 그림으로 복사 클릭하시고 확인. 자, 그 다음에 H1셀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요 마지막이 이 표의 끝과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조절하고 크기 조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 가로 전체에 대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H열에서부터 J열까지, H에서 J열까지. 그러면 전체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 화면에서는 이런 셀 구분선이 보여지지 않죠. 그래서 저희도 보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눈금선이 안 보이게, 이러한 눈금선이 안 보이게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본을 삭제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원본을 범위 지정하고 홈에 가면 지우기를 클릭해서 모두 지우기, 그래서 원본 삭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확인할게요. 네 번째 동그라미 B4에서부터 J4, 그 다음에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도 B4에서부터 J4,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체인 전면과 오픈 일자, 이 부분 색상은 이렇게 한 곳, 두 번째 곳, 세 번째 곳, 컨트롤 키를 눌러서 떨어져 있는 셀들을 같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색상을 주황으로 채우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채우기 색상, 자, 여기 이제 채우기 색상이죠. 화살표를 눌러서 표준색의 세 번째 있는 주황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해 H14셀에 체인 전명 C5에서부터 C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자, H14셀은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네, 이 부분을 C5에서부터 C12 영역으로 선택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효성 검사는 H14셀에는 유효한 데이터가 오게끔 설정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H14셀을 먼저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에 가시면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가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목록입니다. 그 다음에 원본을 클릭하신 다음 C5에서부터 C12 데이터를 범위 지정해서 끌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확인. 그러면 화살 표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선택 표시한다는 거는 이렇게 화살 표시를 눌러서 첨단점 시험에 첫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첨단점을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 서식 G5에서 G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자, 오른쪽 예를 보면은 만약에 1895라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을 때 천 단위 쉼표 입력하는 것과 뒤에 명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겁니다. 실습해 볼게요. G5에서부터 G12까지 범위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아래에서부터 한 6번째쯤 보면 셀 서식이란 명령어 있어요. 그래서 셀 서식 명령어 들어가시면 이 셀에 입력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지정하여 자, 여기 네 번째 보면은 샵, 샵샵 0이라고 있습니다. 이 표시 단위를 선택하게 되면 천 단위 쉼표 들어가게 되고요. 뒤에 이중 따옴표, 명, 이중 따옴표 이렇게 한글로 표현할 때는 서식 코드 뒤에 이중 따옴표, 명 확인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오른쪽 맞춤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동그라미 D5에서 D12 영역에 대해 지역으로 이름 정의하시오. 자, D5에서부터 D12 영역 범위를 지정한 후에 위에 보시면은 이름 지정하는 곳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지역 입력하고 반드시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살표를 눌렀을 때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클릭하면은 그 이름으로 범위 지정한 영역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에 나와 있는 모든 점들은 해결을 했는데요. 이 부분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이 부분을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는 숫자들이니까 오른쪽 맞춤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는 천 단위 표시 쉼표 스타일 주어서 회계 표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에서부터 6은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간을 계산을 하는 부분은 뒤로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하도록 하고 7번은 지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등록 고객수가 1000 이하인 행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서식은 글자, 글꼴에 파란 굵게로 하세요. 그 다음에 목록 고객수가 1000 이하 이 부분이 이제 조건이죠. 이 조건에 해당되어지는 레코드들을 이 서식으로 주란 뜻입니다. 자, 이거는 중요한 건 정확하게 범위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레코드 아직 함수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B5부터 J12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부 서식 클릭한 다음 수식을 통해서 줄 거기 때문에 아래에서 세 번째 보시면 내규칙이라고 있습니다. 내규칙. 그 다음 제일 아래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그 다음 클릭하여 엑셀에서는 수식을 입력할 때 등호부터 입력하죠. 그 다음에 등록 고객수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절대 주소로 나왔는데 F4를 두 번 눌러서 열만 고정하고 등록 고객수가 지열에 있기 때문에 열만 고정하고 첫 번 데이터부터 범위 지정한 마지막 데이터까지 체크하기 위해서 O 앞에는 달러가 있지 않은 상태에 이하 1000 그리고 서식에 가서 글꼴 굵게 색은 파랑은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색상을 클릭하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0 이하라고 그랬죠? 등록 고객수가 1000 이하. 네, 그러면 수식은 올바르게 잘했습니다. 자, 확인. 그래서 등록 고객수가 1000 이하 되어지는 레코드는 두 개의 레코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글자가 진하고 파랑으로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1작업을 함수는 가장 마지막에 하고요.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작업 제1작업의 시트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B2 셀에 모두 붙여넣기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처리하시오. 고급 필터와 표 서식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B4에서부터 H12 예, 데이터 입력해 놓은 부분과 조건부 서식해 놓은 부분 컨트롤 C 복사하고 제2작업 시트 온 다음에 B2 셀을 클릭하고 붙여넣기 화살표에서 두 번째 있는 원본 열 너비 유지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열이 유지되면서 붙여넣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은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행만. 네. 자, 이제는 첫 번째 조건 고급 필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지역이 광주이거나 오픈 일자가 2024년 1월 2일 이후인 해당 일 포함 자료에 체인 정명, 지역, 등록 고객수, 전년 매출, 단위 만원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조건 범위는 B14셀부터 조건을 입력하고 복사 위치는 B18셀부터 나타나도록 하시오. 자, 우선 조건이 지금 지역이 광주이거나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이거나이기 때문에 오화 조건입니다. 그러면 지역과 오픈일자라는 필드부터 복사해 올게요. 지역, 클릭, 컨트롤, 같이 연이어 있으니까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아까 B14셀부터 조건 범위 B14, 그 다음에 컨트롤 V, 광주이거나 2024 빼기 01 빼기 01 이후인 그러면은 크거나 같다. 요거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지역은 광주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복사할게요. 그리고 2024 01 이후 자,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은 지역이 광주이거나 오픈일자가 2024 1월 1일 이후인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체인 전명, 지역, 등록 고객수, 전년 매출. 자, 체인 전명, 지역. 컨트롤 K를 누르고 등록 고객수, 전년 매출. 자, 컨트롤 C. 그리고 복사 위치는 B18셀부터 복사하라고 그랬으니까 B18셀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네요. 흐르는 점선 ESC키로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이미의 셀을 클릭하고 데이터 메뉴에 보시면 고급이라는 명령어 있습니다.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 드래그, 복사 위치, 드래그, 예, 확인할게요. 그래서 광주인 데이터는 모두 찾았고 오픈 일자는 확인되진 않지만 아마 2023 1월 1일 이후 거, 자, 요거 하나네요. 요거랑 요거. 예. 그래서 광주 동일한 데이터가 여기 이제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대전도 나왔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표 서식입니다.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표 스타일 보통 7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적용하시오. 자, 그러면 해당되어 있는 결과 부분에 채우기 없음 할까요? 표에 가시면은 이 채우기 화살표를 클릭해서 채우기 없음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표 서식에서 보통 7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 서식에 가시면 보통이 이제 중간 의미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초록색 되어지는 요 부분을 클릭해서 확인.
네. 그 다음에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3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 만드는 과정인데요. 80점짜리 문제입니다.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조건 보겠습니다. 등록 고객 수 및 지역별 체인점 명의 개수와 전년 매출 단위 만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자, 이 부분은 피벗 테이블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행의 필드고, 이 부분은 피벗 테이블 만드는 열의 영역에 표현하는 필드 지역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피벗 테이블 영역, 값의 영역에 활용되는 체인점 명이라는 필드와 전년 매출 단위 만원의 필드죠. 이 1번으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엑셀 제1작업 지금 클릭해 놓았습니다. 관리번호부터 매출 단위 만원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삽입 클릭하시고 피벗 테이블 위에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 범위는 현재 범위 지정한 부분의 데이터를 읽어왔고요. 피벗 테이블 배치할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3 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B2 셀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확인할게요. B2는 이 피벗 테이블 결과 출력 형태 보시면 피벗 테이블이 B2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B2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B2를 클릭해 준 겁니다. 자, 아까 말씀대로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 이 4개의 영역에 가져다 놓을 필드를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이 창이 나타나지 않으면 피벗 테이블 영역을 먼저 1차로 클릭하신 다음에 피벗 테이블 분석 시트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표시 부분에 이 3개가 다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에는 아까 등록 고객 수를 갖다 놓자고 얘기를 했고요. 열은 지역을 갖다 놓겠습니다. 열에는 지역, 그 다음에 등록 고객 수를 행으로, 그리고 체인점 명의 개수 갖다 놓을게요. 체인점 명의 개수 값에 갖다 놨고요. 그리고 전년 매출 단위 만원의 평균, 전년 매출 단위 만원의 평균. 근데 지금 합계가 나와 있죠. 자, 이 합계를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평균으로, 여기서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 이 부분이 나와 있는 이 필드명인데, 합계 전년 매출 가로 안에 단위 만원이라는 글자가 지금 단위 만원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함수를 바꿀 경우에는 해당 필드에 필드명이 제대로 다 적혀 있는지 뒷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2번 넘어갈게요. 2번 등록 고객 수를 그룹화하고, 자, 이 부분부터 볼게요. 등록 고객 수가 지금 여기는 이렇게 1에서 1000, 1001에서 2000, 2001에서 3000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록 고객 수가 지금 다 원래의 원본 데이터들로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나의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은 그룹이란 명령어가 있어요. 이 그룹으로 들어가신 다음 시작을 1로, 끝을 3000으로, 단위를 1000으로 해서 확인 클릭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별로 묶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지금 지역은 서울, 대전, 광주, 시옷, 디귿, 기역,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열 레이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더블 클릭하셔서 지역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행 레이블도 등록 고객 수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수동으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등록 고객 수로 바꿔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 필드 오른쪽에 화살표를 누르시면은요, 저희는 지금 광주, 대전, 서울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거든요. 화살표를 누르셔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로 클릭하시게 되면 서울, 대전, 광주로 제대로 이제 내림차순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3번 볼게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적용하고 빈 셀은 3개의 별표로 표시하시오. 자, 요거는 옵션에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옵션은 피벗 테이블 임의의 셀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제일 끝에서 두 번째에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옵션 창에 레이아웃 및 서식 창에 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는 체크 상자가 있어요. 요거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빈 셀 표시 부분이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자, 행의 총합계라는 거는 이 행이 있다면 행의 마지막 부분에 이 총합계를 나타내는 거인데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의 총합계는 이렇게 열의 아랫부분의 총합계는 나와 있죠. 그러니까 행의 총합계만 사라지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거를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 부분에 행의 총합계도 나와 있고 열의 총합계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라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도 피벗 테이블 옵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가신 다음에 여기 요약 및 필터라는 탭으로 가신 다음 열의 총합계 표시를 해제하시면 되겠어요. 확인할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 이름 아까 바꿨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지금 빈 셀에 입력해 놓은 별 3개가 중앙 정렬되어져 있고 또 데이터들이 첫 단위 쉼표 스타일이 되어져 있거든요. 저희 거를 보면 첫 단위 쉼표 스타일이 이미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금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텍스트만 가운데 정렬되어 있네요. 따라서 별만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하겠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예요. 그죠? 숫자는 그 셀의 오른쪽 맞춤 그대로고 문자인 별 3개만 가운데 맞춤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 작업. 일 작업에 여기 그 대각선을 아직 안 했네요. 자, 대각선을 할게요. 자, F13 셀을 클릭하시고 모든 테두리 화살표 눌러주시고 다른 테두리 클릭한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의 대각선을 다 클릭하시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아까 빼놨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일 작업에서 이제 뭘 하면 돼요? 그래프도 아직 그래프 이제 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제 4작업 그래프 작업 100점짜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 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되어 같이 작업하시오.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용으로 작업되게 하고 데이터 범위는 제 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시트를 제 4작업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위치는 가장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출력 형태를 보시면은 이 데이터 계열은 현재 등록 고객수와 전년 매출 단위 만원으로 활용되었고 그 다음에 사당점, 월평점, 명동점 요거는 이제 지역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지역이 아니라 체인점명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이렇게 배치해 볼게요. 창의 정렬을. 자, 요 부분만 보고서 범위 지정하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 먼저 머리글은 꼭 포함을 해야 됩니다. 범위 지정할 때. 그래서 체인점명 첨단점이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체인점명만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사당점, 월평점 그 다음에 등록 고객수 클릭 1895, 1227 전년 매출 클릭 110800, 60800 자, 지금 범위를 이렇게 1, 2 네, 3 4 5 6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명동점, 용운점, 강남점, 송충점 이렇게 4개 범위 지정하면 되겠네요. 자, 컨트롤 키 계속 누른 상태에서 명동점부터 송촌점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그룹이니까 다시 할게요. 깨끗하게 체인점명 클릭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사당 월평 등록 고객 전년 매출 1895부터 60800 명동점에서 송충점까지 2651부터 78500까지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바로 F11키를 누르면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F11. 그리고 차트 2를 더블 클릭해서 제4 작업 드래그해서 가장 오른쪽으로 배치. 자, 이제 문제 계속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차트 디자인 도구로 가서 레이아웃 상과 스타일 2를 선택하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오. 차트 클릭한 후에 차트 디자인으로 가서 레이아웃 3, 차트 스타일 1를 이제 클릭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영역 서식 중에 차트 영역 서식은 글꼴, 굴림 11, 체크 효과는 질감, 분홍, 박엽지. 먼저 할까요? 자, 차트 영역 역시 선택을 하고 홈에 가서 글꼴, 굴림,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는 이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에서 분홍 박엽지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역 서식 중에 그림 영역 서식에 가서 채우기를 흰색 배경 1로 채우면 됩니다. 그림 영역이란 차트가 보이는 이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죠. 데이터 계열이 보이는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죠. 자, 더블 클릭. 그림 영역 서식에서 단색 채우기. 색은 흰색 배경 1. 첫 번째, 이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제목 서식, 차트 제목은 굴림, 글꼴,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 먼저 제목은 출력 형태 보니까 서울 및, 자,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쓸게요. 제목 배경, 네. 차트 제목, 서울 및 대전 지역 체인점 현황. 컨트롤 A, 홈에 가서 굴림으로 24, 아까 24가 아니라 20이네요. 굴림 굵게 20. 굴림 20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단색 흰색 배경. 그 다음에 테두리 실선 검정색. 네. 테두리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 실선 검정색 선택했습니다. 자, 7번 서식은 전년 매출 단위 만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전년 매출 단위 만원. 자, 법례를 보면은 전년 매출 단위 만원이 주황색 막대기입니다. 주황색 막대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해 놓은 주황색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 변경. 꺾은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꺾은 선형 중에 첫째 줄에 오른쪽, 그다음 보조축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을 세모와 크기 10,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자, 지금 표식이 세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표식 있는 선 차트를 클릭한 다음에 표식 옵션, 기본 제공, 세모, 크기 10, 엔터. 먼저 클릭하고 표식 옵션, 기본 제공, 삼각형 10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은 이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만 226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등록 고객 수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클릭해서 이 명동점만 선택이 되게 한 다음에 추가 플러스 데이터 계열 추가 데이터 레이블, 그 다음에 바깥쪽 끝에 클릭하시면은 위쪽에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하시오.
묶음선 클릭하겠습니다. 묶음선은 이 선을 묶음선이라고 하죠. 묶음선이 선택되면 왼쪽 오른쪽에 하늘색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시 종류를 네 번째 있는 파선으로 선택할게요. 그리고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축도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출력 형태 보시면 이 축이 다 실선으로 검정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왼쪽 세로값 축 클릭하고 실선, 오른쪽 보조값 축을 선택한 후 실선, 아래 가로축도 선택하고 실선. 네. 그 다음에 보조축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0이고 주 단위가 3만입니다. 3만씩 지금 이렇게 갭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갭이 2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값 축을 클릭하신 다음 더블 클릭하면은 축 옵션 중에 이 마지막 네 번째 축 옵션 부분에서 단위를 3, 하나, 둘, 셋, 넷, 엔터 하게 되면 마지막에 최대값이 150000, 여기도 150000. 자, 이렇게 이제 보조값 축의 주 단위도 3만으로 바꿨습니다.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범례는 이 부분이죠.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보죠. 자, 우리 거랑 다른 부분은 이 전년 매출이 그냥 한 줄로만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희는 두 줄로 되어져 있죠. 자, 이 부분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이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 클릭하고 이 전년 매출 단위 원 요 범례 항목을 편집하겠습니다. 편집. 현재는 이 H4 셀의 값을 로딩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린 직접 적을 거예요. 동호 빼고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또 확인.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나머지는 여기 지금 그 최다 인원이라는 도형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설명선 클릭하고 이 부분 드래그 한 다음에 모양 조정기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맞춰 주시고요. 조금 아래로 좀 더 내려갈까요? 네. 자, 최다 인원 입력하고 도형을 다시 클릭한 다음에 홈에 가서 글자색과 검정으로, 왜냐면 글자색이 지금 흰색이거든요. 예, 글자색 검정,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흰색으로 하고 세로 중앙 정렬, 가로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 계열이 얘가 갭이 좀 작고 이 데이터 계열의 두께는 더 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데이터 계열 자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간격 너비가 보이는데 이 간격 너비를 한 80 정도로 엔터. 그래서 간격 너비를 80%로 지금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데이터 계열이 좀 더 굵게, 기둥이 굵게 표현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마쳤습니다. 차트까지. 자, 이번에는 제 1작업으로 다시 클릭하시고 이제 함수를 진행할게요. 자, 등급 필드는 관리 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골드, 2이면 실버, 3이면 일반으로 표시하시오. 이때 사용되는 함수는 choose와 write 함수를 사용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 번호의 마지막 글자 2를 뽑기 위해서 write 함수가 사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등급이 구해질 I5 셀을 클릭하고 먼저 write부터 해볼까요? 자, write 함수 찾고 더블 클릭.
자, 텍스트는 컨트롤 A를 눌러서 인수창에서 작업할게요. 자, 텍스트 관리 번호고 num characters는 오른쪽에 한 개의 문자, 한 개 확인 하면 이렇게 3이라는 오른쪽 끝 글자가 추출이 되겠죠. 자, 요 추출되어진 write 함수를 통해서 추출된 숫자에 따라 1이면 골드, 2이면 실버, 3이면 일반으로 표시하는 그건 이제 choose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요 앞에 choose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choose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A가 지금 이제 이 가로를 열고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컨트롤 A는 가로까지 한 다음에 바로 컨트롤 A를 눌러 주셔야지만 이제 인수창이 뜨고 이 시작 가로 오른쪽에 뭔가 글자가 있다면 FX를 눌러서 함수 인수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choose 함수를 오늘 진행을 할 거니까 choose를 클릭해 주시고 choose 함수가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인덱스 넘버는 write 함수를 통해서 뽑아 놓은 이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자, 1이면 골드, 2이면 실버. 키보드의 탭키를 이용해서 다음 인수 넘어가셔도 돼요. 탭키. 네, 일반. 자, 확인.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끌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자, 이번엔 순위 구해 보겠습니다. 순위는 등록 고객수의 내림차순으로 rank.eq 함수를 사용해서 작업합니다. 순위 이꼬르 rank. 자, rank eq 찾았다면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A. 넘버는 등록 고객수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등록 고객수 첫 번째 데이터 클릭해서 G5셀에 있는 값 인지했고요. REF 이 G5셀이 G5부터 G12까지 몇 등이느냐. 이때 범위는 절대 주소해야 되죠. 그래서 F4. 오더는 이제 정렬이죠. 내림차순 순위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림차순은 생략해도 내림차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략하겠습니다. 확인. 역시 범위 지정이 아니 채우기 핸들로 끌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자, 3번 광주 지역의 등록 고객수 평균으로 구하라. 반올림하여 예와 같이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자, 라운드 d average 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함수를 사용해서 풀면 되겠어요. 자, 먼저 d average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자, 이꼬르 d average 더블 클릭 컨트롤 A. 자,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필드에서부터 레코드까지 범위 지정하시면 되겠고, 필드는 계산할 필드를 뜻합니다. 계산할 필드는 바로 등록 고객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등록 고객수 필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크리테리아는 이제 조건입니다. 조건은 광주 지역의 등록 고객수 평균이기 때문에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입력되어져 있는 지역이 광주인 요 조건을 범위 지정하게 되면 확인 눌렀을 때 소수점이 평균이니까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올림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이 전혀 나오지 않는 정수로 하라는 거죠. 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D 왼쪽에 클릭하고 자, 라운드를 더블 클릭 선택한 다음에 다시 이 FX 클릭해서 인수창 띄우면 그 다음에 라운드를 다시 여기를 클릭해서 라운드 인수로 넘어왔습니다. 넘 디지트는 자릿수, 소수점을 한 자리 나타낼 거라면 1로 하면 되지만 지금은 정수 표현이기 때문에요.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확인. 자, 그 다음에 4번 대전 지역의 체인점 개수를 구하시오. 이 아이는 count if 함수를 사용하고 앰퍼센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결과에 개를 붙이라는 겁니다. 지역은 정의된 이름 지역을 이용해서 구하래요. 자, 그러면 등호 count if 더블 클릭 컨트롤 A. 자, range는 지역 D5부터 D12까지. 그러면 이름으로 이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주소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대전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전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건이 대전. 이 크리테리아는 이중따옴표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중따옴표가 안 보였을 때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인수를 클릭하면 레인지 인수에 여기 클릭했더니 이중따옴표가 나왔거든요. 아마 그게 아니어도 여기에 결과가 0이라고 나왔어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얘가 이중따옴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테리아라는 인수는 반드시 이중따옴표로 조건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까 이 앰퍼센드 안 했죠? 그러면 식 오른쪽에 클릭해서 앰퍼센드 이중따옴표 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새벽에 강의를 하니까 혓바닥도 풀리지 않고 그러네요. 자, 최대 전년 매출 단위 만원 맥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고 이꼬르 맥스, 그 다음에 전년 매출 82500부터 78500까지 엔터. 자, 오픈일자는 H14셀에 선택한 체인점명에 대한 오픈일자를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나타냈고 이렇게 날짜 데이터로 보이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오픈일자 구하기 위해 J14셀 클릭하시고 자, 등호 VLOOKUP 더블클릭. 검색할 값은 H14셀이고요. 콤마 표 범위는 검색할 값이 시작되어지는 체인점명부터 그 다음에 오픈 일자까지는 꼭 범위가 지정되어야 되는데 뭐 저희는 이렇게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쉼표 열번호는 범위 지정한 곳에서부터 오픈 일자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열, 2열, 3열 3열에 있는 값을 찾겠다. 그래서 3 컨트롤 제가 FX 눌러서 인수창에서 할게요. 네. 범위 검색은 이 검색할 값이 이 표 범위 1열에 정확하게 있습니까? 대부분 정확하게 있죠. 문자기 때문에. 그러면 false. 자, 여기에 0을 입력해서 0을 입력하면 false를 의미하고 1을 입력하면 true로 X는 알아듣습니다. 자, 확인.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지금 날짜 데이터가 아니고 일반 데이터일 경우에는 숫자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간단한 날짜 표시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4월 B형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